안녕하세요, 강한분석입니다. 오늘은 NBA 5경기 준비했고요. 분석 들어가기 앞서서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는데, NBA 같은 경우 영상의 경우 이제 평균 시청률이 좀 해외 축구에 비해서는 좀 많이 덜 나와요. 한 반토막 되나? 그런데 오히려 NBA를 좀 설명을 들으셔야 됩니다. 해외 축구 같은 경우 사실 마지막 한 줄 평이나 이제 뭐 승패나 언어바 뭐 결과만 보고 넘어가셔도 오히려 물론 다 들으시면 좋지만 더 좀 괜찮고, NBA 같은 경우는 선수 한 선수 한 선수가 정말 중요해요. 축구는 11명이 하고 농구는 5명이 하고 당연하죠. 한 명 한 명이 정말 중요하고, 이 선수가 불투명 GTD에 떠 있다고 할 때 나오고 안 나오고에 따라서 승패, 언오바, 언더오바 모두 달라질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제가 분석 드릴 때도 항상 우리는 뭐 8시 경기 라인업을 볼 수 없고, 제가 영상을 올리는 시간 기준으로는 아침에 라인업이 뜨는 걸 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선수가 나오면 어떻게 되고 이 선수가 안 나오면 이쪽으로 가시고 이런 식으로 많이 말씀을 드리기 때문에, 이게 마지막에 뭐 제가 적어드리는 거 뭐 누구 승, 뭐 누구 오바 막 이것만 보고 가시면은 오히려 피를 볼 수 있다 라고 말씀을 드리고, 오늘 오전에 있었던 NBA 리뷰 간단하게 하면은 정말 쉬웠어요. 일단은 진짜 좀 동전 던지기 식의 경기들이 그냥 여기로 터지고 여기로 터지고 했지, 뭐 좀 우리가 그래도 찍어볼 만한 경기들은 다 들어왔습니다. 클리블랜드는 역시나 포틀랜드 승은 찍으면 안 된다는 거 말씀드렸고, 뭐 오바를 보긴 했는데 당연히 뭐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아니었고요. 인디애나 오바가 좀 부러진 게 아쉽긴 하지만, 이거는 인디 마헨 저는 주력감이라고 말씀드렸고, 댓글에도 저 인디 마헨에다가 뭐 해축 동배 간다 풀로 때렸고, 사실 오늘 해축 결과만 보면은 그냥 해축을 갔어도 괜찮을 뻔했어요. 근데 어쨌든 저는 최근 해축에 대한 좀 불안함이 있었고, 뭐 그냥 솔직히 인디 마인이 너무 좋아 보였어요. 너무 좋아 보였는데 뭐 인터밀란 승이나 뭐 그런 똥배들도 쉽게 들어올 것 같았고 그냥 가서 먹었습니다. 그리고 보스턴 같은 경우가 반등에 성공했고, 필라델피아 시카고도 제가 필라가 이긴다고 말씀드렸는데, 사실 시카고는 벤치가 너무 약해요. 필라가 아무리 뭐 해리스, 데니그린 빠졌다고 해도 뭐 코크마즈랑 타입으로 올라와도 벤치에서 필라가 압승입니다. 결국에 주전 대결에서 조금 득점에서 밀렸지만 벤치에서 그냥 압도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필라가 마인까지 뭐 해줬고, 워싱턴 대 토론토는 3점이 그렇게 뛰어난 선수가 없는데 최근 3점 성공률이 너무 높다. 근데 그 3점 성공률이 높을 수도 있죠. 이번 시즌 축감이 좋을 수 있으니까. 근데 좀 말도 안 되는 터프샷의 비율이 좀 높았다. 토론토는 수비가 좋기 때문에 그렇게 안 들어간다. 뭐 토론토 승 역배를 봤어요. 아예 승격패 받고 언더 그냥 쉽게 들어왔고, 브루클린 애틀란타도 브루클린 1.29면 이거 그냥 찍으면 된다. 이거는 뭐 제가 분석하진 않았고 중간인가 끝에 아마 말씀드렸는데, 영상 끝날 때쯤에 브루클린이 뭐 쉽게 이겨줬습니다. 브루클린은 시즌 초반 때 그 안 좋았을 때 브루클린을 생각하시는 분이 계시다면은 생각을 바꾸셔야 돼요. 하든이 살아나고 있고 뭐 브루스 브라운, 벤브리 이런 선수들을 투입하면서, 사실 어차피 득점은 엔비드래 듀란트, 하든이 해줍니다. 하든이 뭐 어시스트도 올려주고, 그러니까 나머지 선수들은 수비만 잘하면 돼요. 조에리스가 그리고 슛감이 살아나고 있고, 브루클린은 강해졌다 다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미네소타 클리퍼스도 미네소타 디앤젤로 러셀이 빠진 상황에서 포인트 가드진의 뎁스가 너무 얇다. 뭐 베벌리가 어느 정도 해주겠지만 뭐 벤치에서 들어오는 맥로플레인 전혀 믿을만하지 못하다. 클리퍼스가 이긴다 말씀드렸고, 멤피스 템버 동전 던지기 게임 저는 이제 리벤지 매치니까 덴버 쪽을 봤는데 뭐 좋아 보이는 사이즈는 아닌데 부러졌고요. 샌안토니오 댈러스도 이거 저는 댈러스 승 받고 맞았는데 이것도 사실 뭐 좋아 보이는 경기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사실 뭐 패스해도 저는 이상하지 않은 멤피스 덴버랑 비슷한 맥락인데, 어쨌든 더마드로잔이 없는 공백, 매 경기 제가 그 공백을 샌안토니오가 느끼고 있다 말씀드렸고, 오늘 경기도 잘 비비다가 결국 4쿼터를 내줬어요. 진짜 잘 비비다가 마지막에 안 됩니다. 세나는 클러치에서 안 돼요. 돈치치가 있는 댈러스가 이겨줬고 1점 차 이겼고, 골든스테이트는 제가 기대할 수 있는 자원들이 골스에 훨씬 많다고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조던풀 터졌고요. 게리 페인튼 거의 미친 수비력을 보여주면서 득점까지도 해주면서 터졌고요. 데미안이 잘했고 비엘리차도 잘했고 그냥 뭐 쉽게 이겼습니다. 샬럿 같은 경우는 우브레 주니어 기복에 대해 말씀드렸고, 오늘 무득점이에요. 미쳤어요. 거의 기복이 진짜 하늘과 땅이에요. 얘는 PJ 워싱턴도 못해줬고, 라메로 볼 게리 페이튼의 수비에 고전했고요. 쉽게 이겨줬던 골스가 쉽게 이겼던 경기고, 오늘도 5경기밖에 없긴 한데
제가 볼 때는 괜찮아요. 배팅하기에는 두 폴 딱 갈만한 사이즈인 것 같거든요. 분석 한번 들어가 볼게요. 디트로이트 대 필라델피아. 요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시간에 보고 있는 그 부상자 명단을 보면 이런 사이즈예요. 데니 그린, 헤이스 아웃에 나머지 나온다고 했는데 요게 아마 엔비드가 불투명으로 바뀔 가능성이 있다. 왜냐면 백투백 경기고 필라 같은 경우 엔비드가 상당히 중요한 자원이기 때문에 드러먼드도 약간 불투명에 떠 있는 것 같은데 사실 둘 다 빠지면 모르거든요. 둘 다 빠지면 몰라요. 근데 엔비드만 빠지고 만약에 드러먼드가 이 자리에 들어간다? 그럼 저는 필라가 그래도 이긴다고 봅니다. 둘 다 빠질 가능성이 크진 않다고 생각을 해요. 그리고 현재 기준으로는 이게 불투명에 떠 있지도 않고 어쨌든 제가 볼 때는 둘이 이게 불투명에 뜰 것 같은데 엔비드 백투백이고 드러먼드 뭐 감기라는 얘기가 있어가지고 뜰 것 같은데 그래도 디트가 이겨줄 가능성이 필라가 이길 가능성이 훨씬 높다. 왜냐면은 일단 그냥 주전에서도 빠져도 드러먼드가 여기 들어가 주면은 필라가 압승이고 벤치에서도 쉐이크 밀튼이랑 니앙 버티고 있는 상황에서 지금 프랑스 조시 잭슨 그나마 올리닉인데 어쨌든 엔비드가 나오면 엔비드한테 막힐 거고 드러먼드가 나와도 충분히 이제 올리닉 정도 상대 가능하고요. 막아줄 거고 그런 상황에서 커닝햄만 안 터지면 되는데 나머지는 그냥 킬레인 헤이지 없는 선수고 뭐 그나마 제네리 그랜트 뭐 얘 하나밖에 없어요. 근데 뭐 커닝햄 같은 경우는 아직 시즌 초반이기 때문에 좀 터진다고 보기 너무 쉽지 않아요. 너무 낮은 확률이에요. 커닝햄이 이 타이밍에 터지기에는 지난 경기도 너무 부진했고 그런 상황에서 지금 다 잘합니다. 다 잘해요. 다 못한 선수가 없어요. 필라는 주전과 벤치의 조화가 너무 좋다. 데니 그린, 토바이스 테리스가 빠진 상황에서도 이 정도 라인업을 지금 구축하고 있다는 거는 진짜 당 리버스 감독은 여기에 추가 벤 시몬스까지 빠지시죠. 사실 미쳤어요. 라인업이 그냥 공수 밸런스나 전체적인 라인업의 뎁스가 너무 두껍다. 디트로이트는 지난 다 빠진 미러키도 쿤보 하나 못 막아서 졌거든요. 그냥 압도적으로 졌기 때문에 오늘도 비슷한 경기 결과가 나오지 않을까. 얘는 진짜 커닝햄이 커닝햄은 진짜 잘하긴 얘는 진짜 잘한다 라는 소리가 나올 때까지 제가 볼 때 거의 다 질 거예요. 필라슨 애틀란타 대 유타. 이 경기도 제가 볼 땐 괜찮아 보이는데 배당 대비 괜찮아 보이는데 일단은 먼저 말씀드릴게요. 애틀란타 일단 승을 봐요. 이거 같은 경우 라인업을 딱히 확인할 필요도 없이 저는 일단 승을 봐요. 제가 볼 때 화이트 사이드는 나올 가능성이 있고 미첼이나 오닐이 어떻게 될지는 모를 것 같은데 얘네가 나온다 해도 저는 애틀란타 쪽을 보는 게 맞다 생각이 드는 게 뭐 애틀란타의 최근의 강점과 유타의 약점에 대해 먼저 말씀드리면은 애틀란타 같은 경우는 결국에는 트레이 영이나 보고다노비치, 존 콜스, 카펠라가 어느 정도 해준다는 가정하에 이번 시즌 그래도 좀 젊은 피인 디안드레 헌터나 캠 레디시, 허더 뭐 이런 선수들의 활약이 상당히 중요했어요. 얘네가 어떻게 해주느냐에 따라서 애틀란타의 성적이 갈릴 걸로 봤는데 시즌 초반에는 캠 레디시가 잘해줬고 허더가 아예 너무 못했고요. 디안드레 헌터가 조금 아쉽긴 한데 그냥 저냥 해줬어요. 그러면서 애틀란타가 조금은 부진한 모습도 보이고 뭐 왔다 갔다 하는 모습이었는데 지난 경기에서 허더가 살아났고요. 디안드레 헌터가 미친 활약을 보여줬습니다. 물론 캠 레디시가 지난 경기에서 부진했다고는 하나 얘는 금방 살아날 거예요. 뛰는 폼 자체가 좋아요. 폼 자체가 좋아 보이는데 야투가 안 들어갔다. 그런 상황에서 그렇게 보면은 다 어느 정도 좀 살아나는 분위기에서 애틀란타는 앞으로는 좀 더 좋은 흐름을 이어갈 걸로 저는 보고 유타 같은 경우는 클락슨 부진이 너무 커요. 이 조던 클락슨이 결국에 유타 벤치에서의 역할이 엄청나게 중요하거든요. 주전들은 잘해줍니다. 마이클 콜리, 도노반 미첼, 뭐 보얀 보그다노비치, 뭐 오닐이 좀 기복이 있긴 하지만 뭐 고베어도 잘해주고 있고 다 잘해주는데 결국 벤치에서의 효율이 지난 시즌만큼 안 나온다. 사실 유타는 벤치는 거의 클락슨, 잉글스 딱 둘밖에 없다고 보면 되거든요. 둘의 득점에 대한 이존도가 상당히 크기 때문에 근데 둘 다 별로다. 특히나 조던 클락슨은 좀 심각해 보여요. 3점이 너무 안 들어가요. 그렇기 때문에 유타가 이번 시즌 물론 주전이 너무 세가지고 성적은 좋은데 파괴력이 좀 떨어진다. 그런 상황에서 어쨌든 원정 경기이고 고베어까지 아웃된 상황에서 뭐 이 추가로 선수들이 아웃될 가능성까지 감안하면서 또 이제 애틀란타의 영건들이 살아나고 있다는 점을 감안했을 때 이건 애틀 찍는 게 제가 볼 땐 맞다는 생각이 듭니다. 저거 내일 가면 애틀란타 정배로 바뀔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는 아니면 혹시나 미첼이나 뭐 오닐 다 나오면은 유타가 정배될 수 있는데 어쨌든 애틀을 마인을 줘봤자 몇 점 안 줄 거예요. 저는 그냥 몇 점을 주든 애틀 마인까지 봅니다. 진짜 뭐 7점 8점 주진 않겠죠. 줘봤자 뭐 3점 4점 줄 텐데 그렇게 보고요. 이 경기는 마이애미 1.18 배당 마음에 안 들어요. 너무 낮아요.
보스턴 풀라인업입니다. 물론 보스턴이 지난 시카고전, 저는 그때 시카고가 이길 걸로 봤고 보스턴의 분위기가 안 좋은 거를 뭐 그 전부터 영상을 통해서 말씀드려 왔었는데, 어쨌든 그 경기 분명 4쿼터에 사실 보스턴이 진짜 그냥 자멸을 했어요. 그 이길 수 있었어요. 좀만 열심히 뛰었으면. 그렇게 따라잡혔어도 이길 수 있었는데, 마지막 드로잔 그냥 오픈 때리게 냅두고, 그렇게 잘한 드로잔은 오픈 그냥 냅뒀어요. 그냥 거의 너네가 이겨 하면서 그냥 거의 졌는데, 어쨌든 이번 올랜도전에 다시 큰 점수차로 이기면서 반등을 했다. 수비적으로도 괜찮은 모습을 보여줬다. 그러니까 약간 정신을 차려가는 느낌 아닌 느낌이 있다 라는 느낌이 듭니다. 그러니까 올랜도가 사실 이겼거나 올랜도가 프렌을 했으면 보스턴 무너졌다 라고 보는 게 맞아요. 근데 어쨌든 간에 큰 점수차로 쉽게 올랜도를 다시 한번 제압하면서 좋은 흐름을 뭐 기대할 수는 없지만, 적어도 그렇게 나쁘진 않다라는 생각이 들게 만들었고, 이거 1.18 마이애미잖아요. 마이애미가 물론 지난 댈러스전에 엄청난 야투감을 보여주면서 댈러스를 대파했습니다. 근데 그 경기 진짜 마이애미가 되는 날이었어요. 되는 날 던지면 다 들어갔어요. 3점이. 그런 경기에서는 당연히 이기는 거예요. 그렇게 되는 날은 무조건 이기는 거고, 그러니까 평균치로 갔을 때는 저는 이거 1.18배당 받을 건 아니다. 평균치, 마이애미가 평균치로 간다면은, 지난 댈러스전에도 저는 그렇게까지 3점 야투가 안 터졌으면 댈러스가 충분히 비벼볼만 했다고 보거든요. 뱀 아데바요가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저는 아데바요가 물론 나오면 당연히 마이애미 승을 보긴 했지만, 어쨌든 간에 되는 날이었기 때문에 그렇게 댈러스를 학살했던 거지, 되는 날이 아니었으면은 비벼졌을 거예요. 분명 마지막까지 경기 몰랐을 텐데, 이거 보스턴이 그래도 테이텀 브라운 다 나오고 부상자도 없는데 1.18은 아닙니다. 물론 이거 승 간다면 뭐 저는 말릴 생각까지는 없는데, 핸디캡 같은 경우는 저는 보스턴 봅니다. 근데 어쨌든 간에 불안 요소는 분명히 있어요. 보스턴이 최근 뭐 시카고전도 그렇고 분위기가 안 좋았던 건 맞으니까, 지난 경기 한 경기 반등했다고 해봤자 아직 모르는 거고. 근데 저는 찍는다면 보스턴 프렌 찍을 것 같아요. 물론 가진 않을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패스할 것 같아요. 저 경기 피닉스 대 휴스턴, 이 경기도 결장자가 좀 중요해 보이는데, 피닉스 같은 경우는 카메론 페인 아웃이기 때문에 폴이 역시나 좀 많이 뛰고 있고, 지난 뉴올리언스전도 사실 잉그램이 나왔으면 피닉스가 많이 못했을 거예요. 근데 잉그램이 안 나왔고, 제가 잉그램 나온 피닉스 뉴올 프리엔이라고 말씀드렸는데, 잉그램이 안 나왔음에도 좀 마지막까지 비볐어요. 마지막에 무너졌죠 사실. 어쨌든 마지막에 무너지면서 마인을 줬죠. 그랬는데 어쨌든 계속해서 폴의 좀 출전 시간에 대한 과부하가 걸리고 있는 피닉스고, 그나마 좀 반가운 최근의 소식은 제이 크라우더가 야투감이 조금씩 살아나고 있다라는 점이 좀 긍정적이게 볼 부분이고, 에이튼의 출전 여부는 역시 중요하고요. 저는 이거는 휴스턴의 벤치 에릭 고든, 고든이 안 나오면 피닉스가 많이 해준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휴스턴의 이 젊은 백코트 듀오가 호흡이 아직까지는 좋지 않다. 다만 젊기 때문에 가능성 자체는 좀 그래도 있는 편이에요. 잘할 수 있는, 뭐 시간이 좀 흐른다면은. 근데 지금까지는 호흡이 안 맞는 모습이고 턴오버가 너무 많다. 우드가 그나마 어느 정도 해주고 벤치에서 고든이 나와가지고 그래도 멱살 잡고 끌고 가고 있긴 한데, 이거 고든이 만약에 아웃된다 그러면은 피닉스 상대로 쉽지 않다. 피닉스 많이 해준다고 보고요. 고든이 나오면 패스합니다. 패스하거나, 그래도 피닉 마인인데 안 간다 나는. 저는 안 가요. 앞으로 좀 그래도 이렇게 적어 드릴게요. 제가 영상 초반부에 말씀드리긴 했는데, 그래도 이거 승패만 보고 나가시는 분들이 계실 것 같아. 그래서 좀 그래도 적어 드리는 쪽으로 갈게요. 마지막 경기 LA 레이커스 대 오클라호마. 레이커스가 그나마 좀 오바 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는데, 최근에 NBA가 엄청난 언더페이스가 나오고 있는데 그나마 레이커스가 좀 달리고 있다. 페이스도 전체 팀들 중에서 1, 2, 2위를 이제 왔다 갔다 하고 있고, 지금 1인가? 아무튼 그럴 거예요. 그런 결과에는 이제 웨스트브룩의 활용도에 대한 보겔 감독의 생각이 굳혀진 점이에요. 그 때문에 이제 레이커스의 페이스가 빨라졌는데, 결국 보겔이 이제 전체적으로 실험을 많이 했고, 웨스트브룩의 활용 방향성에 대해서도 여러 가지 실험을 했는데 다 안 됐어요. 결국에 웨스트브룩이 잘하는 거, 속공, 리머텍, 그런 부분을 웨스트브룩한테 이제 다시 그냥 네가 잘할 수 있는 거 그냥 해라 하면서, 웨스트브룩이 지난 경기부터가 엄청나게 살아나기 시작했고, 이제는 다시 우리가 알던 웨스트브룩으로 저는 돌아왔다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템포로 어쨌든 레이커스가 웨스트브룩에 맞춰서 빠른 농구를 하고 있다. 그런 상황에서 사실 저는 AD 같은 경우는, 앤서니 데이비스 같은 경우 출전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고, 르브론이 이제 나오냐 안 나오냐 싸움인데,
르브론이 안 나오면 오바 쪽 보고요. 오바 쪽은 사실 나와도 나쁘지 않은 선택지가 될 거로 봐요. 근데 어쨌든 르브론까지 안 나온다면은 오바의 가능성이 좀 높아 보이고, 오바는 그냥 적을 거예요. 르브론 출전 여부 관계없이. 이거 돌트가 안 나오면은 레이커스 많이 봅니다. 돌트 안 나오면. 그러니까 분명히 샤이 길저스 알렉산더가 공격적으로 재능이 있는 선수는 맞는데, 지난 클리퍼스전에 보셨으면 아시겠지만 수비는 안 돼요. 수비가 없어요. 수비가 없고, 돌트가 그나마 이제 뭐 오클라호마 백코트 진에서 수비가 되는 자원인데, 뭐 얘도 빠진다면은 분명히 이제 레이커스의 템포를 따라가지 못할 확률이 높아 보이고, 전체적으로 밀리는 건, 사이즈에서 밀리는 건 당연하고, 멜로 요즘 슛감이 너무 좋고, 디조던도 투빅으로 나왔을 때는 상당히 불안하지만 AD의 백업 원빅으로 나왔을 때는 또 상당히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뭐 브래들리도 야투는 안 터지지만 수비가 괜찮은데, 오히려 오바 쪽을 보는 입장에서 안 나왔으면 좋겠어요. 그 리비스, 뭐 제가 볼 때는 그렇게까지 잘하고 있지는 않은데 이름값 대비는 잘하고 있어요. 분명 이름값 대비로 봤을 때는. 그런 상황에서 레이커스가 지난 오클라호마 전에서 패배를 했었죠. 진짜 대역전, 레이커스 역사에 남았던 대역전 패인데, 돌트까지 빠진다면은 학살을 할 가능성이 높아 보이고, 그렇지 않더라도 빠른 농구로 오바 정도, 217.5 높은 기준점이 아니잖아요. 어쨌든 오바 쪽 봅니다. 레이커스 경기는 제가 아직까지도 주력 기준으로 따졌을 때는 한 번도 안 틀렸어요. 지난 경기는 오바, 휴스턴이랑 처음 붙을 때는 언더, 그 다음 경기는 오바, 둘 다 맞았고, 물론 첫 경기는 프렘 봐서, 휴스턴 프렘 봐서 맞았지만, 두 번째 경기는 이제 레이커스 많이 쪽 봤죠. 살짝 어는 느낌으로 제가 본다 말씀드렸고, 뭐 휴스턴이 프렘을 했지만, 어쨌든 간에 이 경기도 오바를 보고요. 돌트가 안 나오면 레이커스 많이, 둘 다 괜찮아 보인다. 자, NBA 분석은 여기까지고요. 영상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부탁드리고, 좋은 결과 있으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